여러분, 산책 중에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옆집 아이를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병원비도 걱정되고 혹시 큰 돈을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당황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이미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흔히 말하는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떤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상되는 항목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견주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확인해야 할까요? 보험증권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 자녀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 보험회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본인이나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했을 때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실제 가입한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집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이나 옆집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일배책에서 보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목줄이나 이동장치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강아지를 자극한 사실은 없는지, 견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가실이 있는지, 치료 내용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가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견주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 또는 내 강아지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배책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내 강아지의 치료비는 일배책이 아니라 가입한 펫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배책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도와준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제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일배책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법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맹견 책임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배책과 맹견 책임 보험은 목적과 가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피해자의 치료와 안전 조치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장소와 주변 상황, 목줄 착용 상태, 상처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와 큰 금액으로 먼저 합의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돈을 지급했거나 합의를 완료한 뒤에는 지급한 금액 전부가 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배책은 반려견 사고에만 사용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우리 집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랫집 벽지와 장판을 훼손한 누수사고,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린 사고,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 등도 약관에서 정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 등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면책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온 사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견주의 법률상 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과실 비율, 가입 금액과 자기 부담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증권을 열어보시고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 또는 가족 일상생활 중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소와 보험증권상 주택주소가 일치하는지, 가족 중 누구까지 피보험자로 포함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찾는 것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 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보험증권을 확인해 정확한 보장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김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